안녕하세요. 인구원 포인트입니다. 지난 분수의 의미와 크기 비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있고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5학년 1학기 그 단원에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무려 3단원이나 나와요. 보통 한 학기에 6단원 정도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반절 정도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위한 어떤 빌드업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이분모 덧셈과 뺄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오로지 2009학년도에 딱 한 번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만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4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집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일단 유리수 연산의 여러 측면은 당연히 자연수 연산으로부터 똑같이 나오죠. 덧셈과 곱셈에서 결합법칙, 또 교환법칙,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이거는 유리수 연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당연히 단위 분수의 양을 가지고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수학습이 왜 어렵냐? 일단 분수 개념 자체가 미흡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그 분수 개념, 등분할, 전체 부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수와 인지적으로 상충되죠. 정말 흔하게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인데 이거를 16분의 4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연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자리끼리 우리가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빼고, 10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빼고, 100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 개념 자체가 미흡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죠. 분수 개념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단위화, 분할, 전체 부분과의 관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분수학습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분모에서는 공통분모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전형적인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서도 미리 한번 어림을 해보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수업 방식이 너무 기능과 계산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분수띠가 있는 종이를 보여주면서 자연수 상황에서 이제 유추적 사고를 갖게 하는 거죠. 띠가 한 개 더 있으면 모두 몇 개 돼요? 3개 되죠? 분수에서 똑같아요. 분수띠 전체 4분의 1을 가지고 있을 때 4분의 1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3이요. 이런 식으로 분수띠, 이 그림을 가지고 직접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면서 분수끼리 더하고 뺄 때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덧셈을 이해하고 뺄셈 상황에서도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이분모 덧셈 뺄셈이 이제 문제예요. 사실 동분모 덧셈 뺄셈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분자끼리 더하고 뺀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제 이분모가 문제예요. 이분모가. 네, 보겠습니다. 우선 약수와 배수, 약수는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게 하는 수, 배수는 어떤 것을 곱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제 공약수는 약분을 할 때, 공배수는 통분을 할 때 활용이 된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지도할 때 약수는 당연히 나누어 준다, 나누기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배수는 곱하기, 배수로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퀴즈 내어막대로서 지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주어진 생막대, 그 다음에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 지도하는 거, 직접 약수 구하고 공약수 구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구수 혹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구하는 방법, 그리고 형식화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퀴즈 네어 막대를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거 2칸씩 계속 이제 색칠을 해보죠.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8일 때 공통적으로 만날 거 아니에요. 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생막대 연결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배경 수학적 지식으로 약수 중에 완전수, 부족수, 과잉수, 친화수,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배수 판정법, 7의 배수 특히나 너무 재밌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중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수를 점점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치분수, 약수, 배수 공부했죠? 그러면 동치분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치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분모를 동일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구체적 모델로서 분수 막대에서 1이 전체고 선을 그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4분의 1이랑 2분의 1을 비교를 해야 될 때 얘랑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칸이고 얘는 1칸이니까 2분의 1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선을 직접 그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림 모델, 같은 크기의 모델을 주고 동일하게 나누어서 얘는 2분의 1만큼 색칠이 되어 있고 얘는 4분의 1만큼 색칠이 되어 있으면 얘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는 2칸이고 얘는 1칸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적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모델로 시작해서 이제 기호적으로 설명에 반복하면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즉 분모 분자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크기는 변하지가 않는다 해서 종이 접기 모델이 나오는데, 종이 한 장을 4등분 한 중에 3개를 칠해서 4분의 3 만들고 4분의 1이 몇 개 칠해졌는지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8등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접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접었을 때 8칸 중에 6칸이구나, 그래서 4분의 3이랑 8칸 중에 6칸, 8분의 6은 같구나, 이걸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치분수 만들기 지도에서 귀납적 발견학습 수원 모형이랑 연역적 발견학습 수원 모형 나오는데 읽어만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분수와 소수 관계를 이해하고 크기 비교하기가 이제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치분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이랑 0.7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게 10분의 7이니까 얘를 분모가 10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위아래 2를 곱해서 통분을 해주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모, 덧셈, 뺄셈 나와 있는데 통분을 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단위를 갖게 해준 절차인 통분에 의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수법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덧셈 같은 경우에 합병과 첨가, 뺄셈 같은 경우에는 제거와 비교 상황을 줘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사실 이제 단위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도 선을 그려보는 거, 여기도 선을 직접 그려보는 거, 선을 직접 그려보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위 2학기 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 때 이분모 덧셈과 뺄셈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5학년 1학기 때 무려 반절 단원이 다 수와 연산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약수와 배수, 5학년 1학기 때도 약분과 통분을 배워야 5학년 1학기 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상위 2학기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 보면 진분수끼리만 할 수도 있지만 대분수끼리 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때 자연수끼리, 분수 부분끼리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가분수로 바꿔서 더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가장 간단한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 볼게요. 4분의 1은 전제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1만큼, 4분의 2는 전제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2만큼이죠. 그러니까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고, 그러니까 더하면 4분의 1이 3개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화.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한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는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하는데 단위 분수 개수가 총 7개예요. 이럴 때는 가분수인 답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대분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계산 결과가 대략 얼마쯤일지 어림해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뺄셈 부분인데요. 진분수 빼기 진분수 너무 쉽죠? 네. 6분의 4는 6분의 1이 4개고 6분의 2는 6분의 1이 2개니까 4개에서 2개 빼면 2개이다. 그래서 분자끼리 뺀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자연수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수 1을 분자 부분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1은 5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5개,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 마찬가지로 또 단위 분수의 개수로 지도를 하면 되는데, 이 1을 분수 부분으로 바꿔서, 즉 가분수 형태로 바꿔서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뺀다라는 1을 가분수 형태로 바꾼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 빼기 대분수, 이것도 너무 쉽죠. 자연수 부분끼리, 분수 부분끼리 x 표시, 즉 제거를 하는 거고, 혹은 가분수로 바꿔서 x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거나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처럼 자연수 빼기 분수일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1만큼을 분수 부분으로 바꿔서 자연수와 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서 1은 그대로 두고 이 1만큼을 4분의 4로 바꾼 다음에 4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분수여도 마찬가지. 여기서 3에서 2는 그대로 두고 1만큼을 3분의 3으로 바꿔서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3분의 1을 뺀다는 거죠. 혹은 가분수로 둘 다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1만큼을 분수 부분으로 바꿔, 이런 표현을 반드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 빼기 대분수,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 혹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5개념 당연히 이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는 오류 범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정확히 뭔지, 항상 단위가 뭔지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수와 배수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유의해야 될 게 좀 있죠. 교육과정상으로 2015에서는 이제 두수에서 구한다라고 했는데 2022에서도 두수에 대해서 구하게 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구하는 거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교육과정이 바뀌었더라도 그대로 중요한 내용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 배수 공부를 하고요. 곱을 이용해서 이제 약수와 배수의 관계 공부를 해요. 어떤 수의 약수를 배수하면 그 어떤 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부를 할 때 최대 공약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랑 바로 공약수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기, 이런 표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구할 때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식,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공배수의 같은 경우에도 혹시 만약에 몰라서 발문으로 이걸 나타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물을 같이 준 날, 그러니까 띄어세기를 했을 때 둘이 만나는 그 날을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공통이 아닌 나머지 수를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에 곱하는 거죠. 그리고 공약수와 공약수로 나눈 몫을 곱한다는 표현. 최소 공배수 마찬가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식에다가 나머지 아닌 수를 곱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곱셈의 교환 법칙을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순서 바뀌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같은 식이라는 거 지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 5개념 지도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분과 통분도 나와 있는데 크기가 같은 분수 지도할 때 2분의 1은 전제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1만큼이죠. 4분의 2는 전제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2만큼이요. 색칠한 부분의 크기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처음에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모델로 지도를 할 때도 3분의 1은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 6분의 2는 6등분 한 것 중에 이만큼, 9분의 3은 9등분 한 것 중에 3만큼. 다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어야 될 때 2분의 1만큼씩 각각 색칠을 하면 4칸 중에 2칸이니까 또 6칸 중에 3칸이니까 4분의 2, 6분의 3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화 때에 분모 분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라는 거 지도를 하고요. 반대로 나누기 할 때는 24분의 16만큼 색칠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수를 줄여 나가는 거죠. 12칸 중에 8칸, 6칸 중에 4칸과 같다. 그러니까 나누어도 크기가 같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분이란 부분, 공약수로 나눠 간단히 나타내는 거, 기하분수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통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것인데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분모가 작을 때는 두 분모의 곱으로 하면 되고 분모가 클 때는 최소 공배수로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분수끼리 통분해서 차례대로 크기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겠고요. 소수 크기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나타내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념 지도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휘리릭 넘어왔는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5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상 어림을 해요. 결과값을 미리 예측을 해보면서 내가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가 그 어림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우선 받아 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 공통 분모로 4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림에 색칠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도서에서는 발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4를 하거나 두 분모의 곱인 8을 공통 분모로 해서 분모와 같은 분수의 덧셈으로 나타내어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받아 올림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부분을 받아 올림이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할 때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할 때 나와요. 그때 이제 장점도 나오게 됩니다. 또 분모가 다른 대분수 덧셈일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공배수 혹은 두 분모의 곱 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한 다음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림 부분을 직접 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그림 부분만 체크를 하시기 바랄게요. 받아내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도 마찬가지 자연수끼리, 진분수끼리 혹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인데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분의 1을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계산한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수 덧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왔어요. 2009학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한 이유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회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해서 정리를 하게 됐고 2009학년도 문제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개념 원인, 지도 원리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통 분모로서 최소 공배수나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 활용한 식 작성 연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지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수식 작성하는 연습 반드시 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분수 덧셈이 15년 전에 한 번 출제될 동안 뺄셈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대분수 부분 뺄셈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수 부분 받아내림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의 1을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1을 받아내림해서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계산한다. 이 부분 서술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2차의 4번 문제 보시면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한 오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처럼 덧셈을 한 거죠. 같은 자릿수 있는 것끼리 더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동분모 덧셈 할 때 우리가 분자끼리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분모랑 분자끼리 더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동분모 덧셈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음을 지도하는 방법, 수막대 색칠하는 거, 영역 모델을 색칠하는 거, 길이 모델을 색칠하는 거, 퀴즈네요 막대 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수 막대 색칠하는 거. 어쨌거나 색칠하고 더했을 때 직관적으로 걔가 제시한 5분의 2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이거 두 개 더하면 5분의 2가 지금 반절을 못 넘는데 이미 2분의 1부터가 반절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지적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계산 원리 지도를 할 때는 각각 2분의 1씩만큼 색칠을 한 다음에 얘를 6등분하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공통 분모가 6이니까 얘를 이렇게 얘는 두 개씩 나눠서 6칸 중에 한 칸, 6칸 중에 3칸 해서 얘는 6분의 3, 6분의 2로 만들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6분의 5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통분을 하는 걸 지도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모두 마무리 지어보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물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되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술하는 연습 특히 많이 하시고 특히나 그 받아내림이 있는 부분, 자연수 부분의 1을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꾼다. 이 부분만 좀 더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직접 영역 모델 그리는 거까지 해서 2009학년도의 그 문제와 답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분수의 곱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